2차 방정식은 뭐 별거 없습니다. 2차 방정식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의 꼴로 변형할 수 있는 방정식을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면 안 되겠지. 그죠? a가 0이면 안 돼. b와 c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꼭 2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2차 방정식이라고 뭐 문제에서 말을 하는데, 고등 과정에 오면은 이렇게 2차라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방정식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차 방정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했으니까, 몇 차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근인데 실수인 애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실근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웠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해가 없다는 거는 실수 범위 내에서 해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 실근이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중등 과정 내에서는 실수 내에 이런 숫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죠. 허수. 그래서 허수인 근이 존재할 때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허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요, 이제 근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 허근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중학교 3학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2차 방정식 같은 거 공부할 때는 3학년 스위치하고 고등학교 1학년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 껐다 켰다 해야 돼요. 껐다 켰다. 3학년 1학기 때 막 허근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하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딱 두 가지만 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짝수 공식 요거 외워주세요. 짝수 공식 고등부 공부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짝수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못 외우겠다는 친구들은 요 판별식만이라도 외워주세요. 판별식 뭐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만약 이 b가 가운데 있는 b가 어떤 b'이라는 숫자의 2배인 이런 짝수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보면, 이 b'을 여기 대입하면요, 판별식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판별식이 얼마인지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죠. 사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만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판별식의 값을 4로 나누어도 부호는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4분의 d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에 보면은 암묵적으로 좀 약속된 기호들이 있어요. 암묵적으로 약속된 기호들. 얘를 4분의 d 쓸 때 이상하게 얘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안 써요. 이상하게 얘만 이렇게 써요.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4가 없어요. 4가 양변을 4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부호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계산이 간단해서 그래요. 계산이 간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요 A, B, C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지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k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k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실근을 가질 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할 때 4 곱하기 2k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걸 b 곱하기 2일 때, 여기 2가 있을 때
B'만 제곱을 할 거니까 2를 떼고 2K-3만 제곱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둘이 곱한 K 플러스 1 곱하기 K-3을 이렇게 하면 이게 파별식이구나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냐? 103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 방정식 여기에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있어요. 무리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보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뭐 다시 쓰고 있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과 1을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가운데 x의 개수가 사실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얘한테 마이너스 1,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요 모양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그 옆에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얘가 x 그 옆에 마이너스 1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2가 x가 되면 되겠고 요거는 x가 1이 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 넘겨서 이렇게 되고 나누고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누고 이제 유리화 하시면 돼요. 유리화하면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해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2 루트 2가 됐죠. 그죠? 2 플러스 2 루트 2가 됐죠. 전개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둬야 돼. 얘가 지금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x가 2 플러스 2 루트 2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x는 1이 나왔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요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가능한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요게 학생들은 요게 가능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뭐 천천히 계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근데 이 두 번째 방법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도 뭐 똑같습니다. 일단 얘가 무리수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분모의 무리수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했죠? 유리화 했죠. 얘도 유리화 할 겁니다. 이 x제곱의 개수를.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줄 거예요. 양변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합차공식 쓰겠죠? 합차공식 쓰면 루트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면 1이 돼요. 그럼 이게 x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얘는 여기다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제곱이 되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곱해서 상수항이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이제 두 식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야. 2 루트 2.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얘를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전개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인 거 보니까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2 루트 2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가 돼요. 얘가 둘 다 마이너스고 값이 얘는 똑같고 1이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이 딱 나오죠. 딱 나왔어. 그래서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해가 x는 2 루트 2 플러스 2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예쁘겠죠. 여기는 x가 1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비슷하죠? 여기를 1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인수분해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무리수가 들어갔다는 것 차이예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필수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에 지금 2차라는 말이 있죠.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근이 1일 때 실수 a의 값과 다른 한 근을 구하시고 그랬는데 구하다 보면 a 값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 그랬어요. 한 근이 1. 한 근이 1이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x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x에 1을 넣어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1하고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라고 놓고 정말 신기하게도 1, 2에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3이 되니까 a-1 곱하기 a-2는 0 해서 a는 1이 되거나 a는 2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a의 값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a가 두 개 다 가능하다면 실수 a의 모든 값과 라고 얘기해 주죠. 그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는 건 a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a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세우고 1은 지워라 라는 이야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 수학의 문제들은 한 글자도 빼놓을 게 없습니다. 한 글자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a는 1은 안 돼요. a는 2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이 해가 1하고 2 나오죠. 그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한 근은 2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2차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방정식보다는 저 뒤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을 배우게 될 텐데 부등식에서는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2차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처음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절대값 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죠? 네. 두 번째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하면 부호는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세 번째,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y와 같아요. 이 세 가지 성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 적어두세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그러면 1번은 원래대로 하는 방법과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는 방법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 거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이거는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내가 쓰는 방법. 첫 번째
절대값 밖에 x가 존재하느냐를 보세요. 절대값 밖에 x가 또 있느냐 없느냐. x가 없으면 엄청 쉬워요. 근데 x가 있으면 x가 존재하면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해야 돼. 두 번째,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요거는 좀 천천히 알려줄게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볼 거는 절대값 밖에 x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걸 볼 거예요. 1번은요 절대값 밖에 x가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1번은. 그럼 문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값 밖에 x제곱이 존재하는 모양새로 보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 절대값은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 방정식 자체 좀 달라집니다. 이 전체 방정식이 좀 달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선생님 이 같다를요 왜 여기다가 붙여요?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x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안 붙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0이면 0을 밖으로 뺄 때 마이너스를 붙이나요 우리가? 잘 안 붙이죠. 그래서 안 붙이는 쪽에서 같이 계산을 하는 건데 이쪽에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 쪽에나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되겠네요. 짝수 공식 쓸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짝수 공식 쓰면 훨씬 빠릅니다. 뭐 짝수 공식 못 외운 사람들은 그냥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근이 되냐? 안 돼요.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얘만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이 x가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그럼 얘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겠죠?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데 지금은 x가 0보다 작을 때만 원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안 되고 마이너스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따로따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x제곱이 절대값 x의 제곱과 똑같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밖에 x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절대값 x를 어떤 k, 단 k는 양수로 놓을게요. 어떤 k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k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6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k는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야. 근데 이 k가 절대값 x와 같단 말이죠. 이렇게. 그치? 그럼 절대값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얘는 양수예요. 그치? 그러니까 x는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인 경우도 있고요. x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왜? x의 절대값이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죠? 3일 수가 있고 마이너스 3일 수가 있잖아. x의 절대값이 이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1 마이너스 루트 6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얘가 더 힘든 것 같지만 얘는 선생님이 근해공식 두 번 썼고요. 얘는 한 번만에 끝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 얘가 훨씬 쉽습니다. 네, 좀 어렵죠? 네, 2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기 뭐야?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1차 방정식 안 했구나. 자, 근데 이제 지금 얘는 절대값 안에 x-1이 들어있고요. 절대값 밖에도 이렇게 x가 막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그 방정식을 풀 때 제일 좀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절대값이 하나가 아닐 때 되게 짜증나요. 절대값이 막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절대값 안에 x-1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x-1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식이 좀 달라지죠. 그죠? 자,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추워요? 괜찮아요. 추울 수도 있죠. 잠깐 꺼놨다 또 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이 마이너스 2 데리고 와서 플러스 2는 x-1의 절대값 이렇게 둘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x-1이라는 이 절대값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려면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양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그대로 두고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안 받고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죠. 1, 3에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x는 1이 되거나 x는 3이 되는데 둘 다 해가 되나요? 둘 다 해가 됩니다. 왜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하기로 했는데 x가 1하고 3이 나왔어요.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그대로인데 얘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받아서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좌변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완전 제곱식 우변 0이니까 여기는 1이라는 중근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1이 해가 되나요? 여기서는 해가 되지 않죠.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최대 해는 4개까지도 나옵니다. 최대 해는 4개까지도 나오니까, 왜냐면 이게 그래프가 여기까지는 모르려나?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이게 절대값이 들어갔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fx라고 이렇게 두면 방정식의 실근이 기억나나? 함수의 x절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함수가 가끔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x절편이 4개가 나와가지고 해가 4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방정식에 대해서도 배웠고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랬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풀 때 아까 내가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수학 상에서 가장 주의 깊게 배워야 될 거는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 그래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상에서는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법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4개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폭넓게 좀 공부를 해두세요.
깊게. 활용은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특강에 보면은 몇 쪽이야? 107쪽.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요,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일품 같은 거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정수 n에 대하여, 정수 n에 대하여 실수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n이라는 정수보다는 x가 크거나 같은데 그 n 다음 정수보다는 작아. 그럴 때 우리는 가우스 x 값을 n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1이다. 그러면 이 3.1이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잖아. 그죠? 그냥 3이라는 거야. 이렇게. 3으로 잡자. 이런 얘기예요. 가우스 마이너스 2.2.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 이 값이라고 이렇게 탁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도 가우스 기호만 있는지 가우스 기호 밖에 x가 또 있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우스 기호가 교육과정에서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다행이에요. 이 가우스 기호는요, 이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함수로 넘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배우지 않을 거예요.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식 판별식. 여기 있네요. discriminant. 예, 앞자 D를 따서 D, 판별식을 D라고 한대요. 누구세요? 너는 누구냐? 누가 나갔니? 판별식에 대해서는 아까 수업 서두에 많이 얘기했죠? 그죠?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요거만 좀 얘기할게요. 판별식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근의 공식의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죠. 짝수 공식 4분의 d 꼭 외워주세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공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개의 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한 개의 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야.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두 개의 근이 서로 같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줄여서 중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왜 근이 없다고 했었다? 실수 범위 내에 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허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허근을 갖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가져요.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이거나 같다이면 실근을 갖습니다. 실근을 갖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이면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 그런데 실근을 가질 때는 두 개의 근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실근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여기는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진도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다 배운 거라서.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2가 들어갔잖아.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차 방정식에 x의 개수에 2가 들어갔다. 이건 100%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을 내지 않을 건데 2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짝수 공식 쓰라는 거야.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이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은 무조건 판별식이고 0보다 클 거냐 같을 거냐 작을 거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죠? 일단 판별식부터 쓸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쓸 건데 어차피 우리는 부호만 찾을 거란 말이에요. 4로 나눠도 별로 상관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b'의 제곱 3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네.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m제곱 없어지고요. 6m 플러스 9가 됩니다. 6m 플러스 9.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m2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요. 중근을 가지려면 는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중근을 갖는 거고요. 허근을 가지려면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허근을 갖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해. 정확히 이해만 하고 있으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짝수 공식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짝수 공식 기억해 주세요. 발전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천천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학의 그 좀 어려운 점이 좀 여실히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학이 좀 많이 어려운 이유는 어순 때문도 커요. 어순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영어권하고 뭐 어순이 좀 많이 다르죠.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내가 읽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읽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증근을 가질 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선생님 지금 뭘 봤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수학을 왜 배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 아니야. 그 수학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소리야.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딸 진짜 수학 잘 몰라요. 안 좋아해.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침착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좀 침착합니다.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요. 물론 나는 좀 안 침착해요. 난 좀 간이 잘라서. 근데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좀 침착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식은 이제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x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는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 설정이야. 지금 그때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뭐 이렇게 생겼네. 상성 엄청 기네.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쓸 것 같은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면 이제 개수가 보여야 되는데 엄청 길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나중에서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순 때문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앞에서부터 수학을 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학은 뒤에서부터 오는 게 좋죠. 중근을 갖기는 갖는데요. 근데 k의 값에 관계가 없대. k의 값에 관계 없다는 말이 나오면 뭐죠?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죠? 항등식인데 이 항등식은 뭘 뜻하냐면 어쨌든 등식이란 말이에요. 등식. 그러니까 는이 들어간 어떤 등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는이 들어간 어떤 등식을 세웠을 때 그 등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지? 그럼 이 는이 들어간 등식이 어디 있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등식을 세웠을 때
그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순이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가 2가 있어. B'에 제곱할게요.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되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K-A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가 1이니까 별로 소용없죠.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하고 0 붙이면 돼. 이게 판별식이에요. 0이어야 돼. 근데 얘가 K의 값에는 관계없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판별식이 0이 K와는 상관없이 0 돼야 돼. K와는 상관없이. 정리하면 이 K제곱은 없어져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A제곱도 없어지네요. A제곱. 그죠?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돼요.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이 되어주고 얘도 0이 되어줘야 K가 0과 곱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A는 0, B는 1이 되면 됩니다. 알겠어요? 계산이 어렵나요? 계산 굉장히 간단하죠? 짝수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지려면 K와는 상관없이 판별식이 0이다가 항상 성립돼야 되는구나. 그럼 판별식은 0이다를 써보면 K가 들어가 있어.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네.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안 오게 할 수 없나?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풀면 될 것 같고요. 요 103번, 요거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많이 해봤죠? 요 107번, 마지막에 107번만 한번 볼게요. 이거 107번.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수분해 하래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빈아? 너 세빈이 아니니? 세빈아,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림차순 정리해야죠. 그죠? 차수가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죠? 항이 6개예요. 항이 너무 많아요. 까먹었구나. 다들 까먹었어요.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태연이 기억하고 있어? 은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항이 이렇게 5개가 넘어갈 때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 2y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잔머리를 좀 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1, 2고 얘는 y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하나 있단 말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y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2y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y 해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여기 또 2잖아요. 그죠? 2. 그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마삼이거든요. 이거 3. 이거 K. 마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곱해가지고 2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2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가면 2y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더하면 y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됐고 잘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는 3인 거죠. K는 3인 거지. 운이 좋아 잘 찾았어요. 그쵸? 예. 네. 운이 좋아 잘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찾을 수 있다면 이거 만약에 죽어도 못 찾겠다. 아니 이렇게 풀 거면 얘가 무슨 실력 업이야. 그잖아. 그리고 방금 거는 수학이 아니었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똑같이 방금 전처럼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요. 잠깐 는 0을 붙여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어쨌든 간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서 구했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건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2 곱하기 x-알파 x-베타는 0의 꼴로 인수분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알파와 베타가 y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이 안에 x와 y에 대한 1차식, 이 안에도 x와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에요. 맞죠? 지금 논리적이잖아요. 아, 얘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한다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꼭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이 좌변이 x와 y에 관한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좌변에 요것도 x와 y에 관한 1차식, 요것도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두 1차식의 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x와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 그렇다면 알파, 베타는 y에 대한 1차식, 뭐 x 정도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없애지 않는다면. 어쨌든 y가 1차가 돼야 된다는 거는 정확하잖아요. 그죠? 뭐가? 근이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알파와 베타가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건 정확해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근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근을. 인수분해는 못하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할게요. 근의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거는 짝수 공식 못 써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니까 플러스 8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근이. 그런데 이 근이 y에 관한 1차식이 되라면서 1차식 그죠? 그럼 얘는 괜찮아. 얘는 괜찮아. 1차니까. 그죠? 얘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 1차가 아니잖아. 그죠? 루트가 있으면. 루트는 1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루트를 떼다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8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8k입니다. 아, 플러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루트 9y 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방법은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빠져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빠져나올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판별식 요 가운데 짝수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0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판별식 0이 되면 완전제곱 될 테니까 9로 나눠주면 9 플러스 8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8K 플러스 8은 0 해서 K가 마이너스를 나오네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까 K가 잘못 구한 거 이게 맞아요. 이 정확합니다. K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9가 돼서 9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라는 1차식의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y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어쨌든 y에 관한 1차식이죠. 얘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와 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 봐. 운 좋게 찾았다. 못 찾았어. 못 찾아. 이렇게. 논리적인가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말도 안 돼는 없었죠. 뭔 소리야는 있었을 수 있어. 저게 뭔 소리야? 그건 있을 수 있어. 그건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말도 안 돼는 없었어. 그죠? 말이 됩니다. 말이 되면 문제 맞은 거죠. 요거는 해설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잘 정리하세요. 개념 원리는 해설지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네,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어들은 좀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식 말고 꼭 필요한 단어들. 아우 허리 아파. 아침에 좀 괜찮은 것 때문에 계속 아프네. 자, 다음 이제 115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울 건데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여러분이 근의 공식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할 녀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실제 근을 구하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굳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으라고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시험지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으래 채워놔. 그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으래. 이 문제 왜 나왔지? 내가 근의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생들한테 근의 공식을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찾으면 빠르니까 그냥 찾을 수도 있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의 공식은 안 씁니다. 내 단어 할게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근의 공식 안 쓰고요. 근의 공식에서는 판별식만 씁니다. 판별식만 쓰고 근의 공식 진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방금 전 문제처럼 진짜 꼭 써야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만 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한 줄도 빼지 않고 다 아셔야 돼요. 한 줄도 빼지 않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얘를 다시 전개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의 형태가 되고요. 얘를 다시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0이 되어야 돼요. 누가요? 얘가요. 얘랑 얘랑은 지금 현재 같은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변형해서 찾은 거니까 같은 방정식.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같으니까 x의 개수인 b와 x의 개수인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야 하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합은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로 간단하게 구해버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상수항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와 같아야 하므로 양변을 a로 나누면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중간 과정도 다 아셔야 돼요. 중간 과정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근각에서 관계는 좀 큰일 났어. 짜증나 이제. 왜?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와 있잖아요. 두 수의 합과 곱이 나오면 당연히 곱셈 공식의 변형을 끌고 나오겠죠. 이게 나왔으니 곱셈 공식의 변형을 끌고 나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런 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꼭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밑에 있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네, 요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 네, 뭐 2차식의 인수분해. 뭐 당연한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다. 자, 4번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4번.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와 b가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무슨 얘기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왜 근이 이렇게 나왔어? 인수분해 안 하고 근의 공식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의 공식은 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단 유리수일 때. 유리수일 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처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뭐 어쩌고 저쩌고 능형했던 방정식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잘 기억하라 그랬죠. 얘가 한 근이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왔고요. 나머지 한 근이 1이 나왔어요. 1이. 얘에 의하면 한 근이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왔다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야지 왜 1이 나오냐.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유리수일 때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이렇게 두 근을 가질 수 있어요. 무리수가 끼어들면 이 규칙이 맞지 않습니다. 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이 문제를 푼 거야. 내 수업은 이렇게 짜임새가 있어요. 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좀 짜임새 있어. 다 앞뒤가 연결돼 있어. 나 이런 거 좋아. 수학이 이거 앞뒤가 연결돼 있어. 대신에 A와 B와 C가 실수일 때 이제 루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A, B, C의 루트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I 이런 복소수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켤레 복소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아시고요. 정확하게 아시고 아닌 경우는 잘 내지 않습니다. 낼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실수일 때 만약에 얘처럼 요거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실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근에 i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럼 켤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꼭 i가 들어간 복소수가 나오면 켤레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예제에 보면 A, B, C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라는 거 못을 박았네요, 그죠? 딱 정했어요. 이거가 2차 방정식 한근 1 플러스 루트 3. 당연히 나머지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유리수니까. A, B, C가 실수일 때 한근이 2 마이너스 i면 다른 한근은 켤레복소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막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막 으악 있어요. 이거 어딨지? 이제 이런 데서 필수예제 9번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를 알파 베타 보면 100%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예요. 그냥 실제 근을 구해서 더해보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실제로 두 근을 구해서 곱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 찾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여기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대입해서. 오케이? 이거 구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곱셈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고요. 요 10번 해볼게요. 10번. 10번에 2번 해볼게요. 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뭐야 어딨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실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죠. 여기 a하고 b가 있으니까 못 찾아. 그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 개수분의 이거 개수니까 a고 알파 베타는 여기 개수분의 요거니까 b다. 이렇게 놓고요.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두 근이래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여기 개수분의 여기 개수니까 a 플러스 1이고요.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 요거분의 요거니까 2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b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양변에 a는 없어지겠죠? b가 1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가 b라는 걸 알고 있는데 b가 1이라고 구했어요. a는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 자체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미지수 하나하나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3학년 1학기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내 친구들보다 몇 곱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정말로. 선생님이 막 이렇게 2차 방정식 풀다가 이거 325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경우 100%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 거죠. 거의 100%.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 돼요. 두 근의 b가. 그래서 썰면 이 두 근을 2알파와 3알파라고 할게요. 두 근을 알았잖아, 그죠? 두 근을 알았어.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가 돼야 되니까 k 마이너스 1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알파는 k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의 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 6알파 제곱이 k가 돼야 돼요. 요거분의 요거 k가 돼야 돼요.
그래서 k 대신에 6알파 제곱 여기 넣을 거예요. k 대신 6알파 제곱을. 그럼 어떻게 돼요? 6 알파 제곱 5알파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해서 2, 3 안돼. 6, 1 마이너스 1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6 곱해서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6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경우와 알파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래요. 그죠? 네, 요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하면 k는 6분의 1이고요. 요때는 알파 1 대입하면 k는 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밑에 2번. 네, 안녕하세요. 잘 풀고 있네. 두 근의 차가 이래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는 거예요. 잡고 그냥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는 하는 사람 하세요. 모르는 사람만 들으세요. 알파하고 베타는 뭐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1과 3이 두 근이냐 3과 1이 두 근이냐 같기 때문에 뭐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하나가 더 크다고 정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더 크다고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다 라는 거를 문제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은 거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 9분의 2k 알파 곱하기 베타는 9분의 k-5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9분의 k-5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두 근의 차가 2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근각에서 아니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 이걸 쓸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2의 제곱 4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81분의 4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여기다 4 곱하면 된대요. 마이너스 9분의 4k 마이너스 20 이렇게 4를 곱했어요. 요걸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81을 곱할 겁니다. 81은 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 되겠죠? 81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인가? 36은 0이죠. 12하고 3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k는 12 또는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k가 두 개가 나오면 두 개 다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두 구해요. 네, 돼요. 가야지. 두 개가 나오면 둘 다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 구하라고 돼 있으면 두 개 다 되는 건데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 내에 k가 안 되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됐어? 따라왔어요? 요거 다들 까먹으셨나요? 요거요? 요 기억하고 있겠죠? 이거 어때요? 이거 개념 원리 배워보니까 고등수하고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개념 원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찾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배워봐서 알잖아요. 중학교 때 개념 원리가 어땠어요? 중학교 때 개념을 그냥 개념 배우는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개념 원리, RPM, 쌤, 블랙라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오빠가 맨날 블랙라벨 푼단 말이에요. 오빠가 블랙라벨 푸는데 오빠가 이제 지난번에 1등급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1등급 나왔는데 오빠도 여기 와서 나랑 2시간 동안 열심히 풀면 블랙라벨을 한 12개? 12문제 정도 풀어요. 1시간에 6문제, 한 문제 푸는데 10분은 걸리는 거야. 한 문제 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모자란 줄 알아요? 시험을 보면 시간은 무조건 모자라요. 시간이 안 모자라면 그 사람은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은 모자랍니다. 시간은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잘 생각해요. 그 모자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잘 계획을 정해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얼른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필수 예제 12번 반대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까지 근각에서의 관계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2차 방정식 나왔네. 그러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2야. 사고 가는 거야. 2차 방정식 나오면. 자, 그런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하는 건데 전개한 거 자체를 외우세요. 그냥 전개한 거 자체를. 그냥 전개한 걸 외우세요. 전개한 거. 그게 낫습니다. 두 개 다 외우세요. 두 개 다. 다 외워. 어? 다 암기해. 이건 뭐 암기할 게 있어? 없잖아. 이건 뭐 암기할 게 없잖아.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넣으면 끝 아니야. 이건 붙이면 되고. 그죠? 요것만 외워. 요것만. 여기 합에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기는 곱에 플러스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붙이는 거고. 합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곱에 플러스가 들어가. 암기하세요. 내가 다른 반 애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두 개 중에 편한 것만 외우세요. 이랬어. 이게 정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만 외우고 전개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니야. 다 외워. 너희 다 외워. 이거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팍팍팍 나와야 돼. 팍팍팍.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그럼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찾으면 되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 여기 써있어. 2 써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써있어. 마이너스 1 써있어. 됐죠?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 알파 베타 분의 1 이거 찾으면 되네. 알파 베타 2야. 2분의 1 끝났어.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2에 잘 봐. 잘 봐. 2에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x 그죠? 플러스 2분의 1은 0 집어넣은 거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이거 구한 값에다 집어넣었어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됐어요? 사실 선생님은요 이거 0.1초만 있었어요. 답이 이건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거 지금 보일지 모르겠네요. 2, 1, 1이죠. 개수가요. 2, 1, 1. 예. 1, 1, 2거든요. 반대예요. 이거 반대. 이거는 웬만하면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기억도 못하니까. 선생님 입만 아프니까.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를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맞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도 맞아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알파 베타가 0이면 안 돼요. 아니, c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0이 아닐 때만. 왜냐면 얘가 앞으로 갈 거라서 얘가 0이면 안 돼요.
C가 0이 아니라면 알파한테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0 이게 없어지고 C가 0이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C는 0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알파가 0이 아니면 알파 제곱도 0이 아니겠죠. 주어진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알파분의 B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C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를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요. A 플러스 베타분의 B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C는 0이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참이죠 지금.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이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C를 밑으로 내리고 알파 제곱분의 1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C 곱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베타분의 1 플러스 C는 0이 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X의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것도 참이고 X의 베타분의 1을 대입한 것도 참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까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A와 C를 반대로 바꾼 방정식의 두 근은 그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역수가 근이야 바꾸시면 됩니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정답. 진짜 0.3처럼 풀겠죠. 알고 있으면. 그죠? 몰라도 돼요. 예. 모르시면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2번도 해볼게요. 2번. 자,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거 압니다. 그때 이거와 이거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x제곱 개수 1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겠다. 그죠? 그럼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은 0인 거죠. 방정식. 이제 따라서?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일 때 x의 개수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들어가고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일 때 상수항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두 근이면 여기에는 둘이 더한 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는 둘이 곱한 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뒤에는.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 이제 뭐 끝났죠? 그죠? 끝났어. 이거는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면 되잖아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고 있고요. 뭐 알파 베타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요. 요건 전개하면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뭐 알죠? 알파 베타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방금 전에 구했는데 마이너스 3 그죠? 예,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8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발전 예제 14번. 아, 할 게 너무 많아. 안 할래. 여기까지만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확실하게 풀어보세요. 요거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닌데? 여기는 또 할만한데? 여기만 빼고 할까요? 여기까지 126페이지까지 푸는데 여기만 하지 마세요. 122페이지만 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알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가서. 이거 너무 진도를 수업을 많이 했다.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몰랐던 거 이런 거 질문 좀 많이 받고